안녕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드리는 다시 이슬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조각가 자코메티 형제. 탁월한 상상력과 동생 디에고의 헌신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강렬한 힘과 심오한 독창성을 지닌 예술작품을 창조해낸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현대 조각의 제1인자로 손꼽히고 있다. 고통 속에서 얻은 세 가지 교훈. 제임스 C. 가드너. 제임스 C. 가드너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프포트의 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우스 웨스턴 전력회사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위 글은 작년 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슈리프포트 분교 1976년도 졸업생의 제10회 동창회 때 행한 연설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한 사람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예리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1976년 5월 13일 슈리프포트의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녁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기의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받은 몇 가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주 건강해 보였으며 행복하고 활기에 찬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내의 검사 결과가 어떤 말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추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그런 순간이 꿈에도 상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졸업 축사를 하면서도 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10번째 맞는 동창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나의 즉각적인 반응은 노였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여러분이 졸업한 뒤 10년 동안의 내 자신이 배운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고통스러운 충격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터득한 것들 가운데 세 가지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졸업식이 끝난 뒤 나는 기도문을 낭독했던 유대교 율법학자 데이비드 레프코워츠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나는 울면서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그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나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써주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염려해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남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쉽게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내가 마음을 써주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꾸며서 남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체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연민의 정을 말로써 표현할 경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과 똑같은 억양으로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데서 나온 말이고 또 한 사람의 말은 필요에 따라서 거칠으로 한 말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팔을 붙잡기만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1976년 졸업식에서 할 축사를 위해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원고를 쓰고 다시 고쳐 쓰고 문장을 다듬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사를 할 때 나의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내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받은 것은 타자기로 찍은 간결한 형식적인 인사장 뿐이었습니다. 만약 축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추신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나는 훨씬 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스스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더 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년필로 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누가 나한테 와서 2, 3년 전, 때로는 5년 전에 내가 보낸 편지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일인데 그들은 제게 절실히 필요할 때 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고맙다는 말이 언제 정말로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말하려는 세 번째의 요점은 기회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52의 나이에 상처를 했습니다. 53세는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미 부모와 내처를 땅에 묻었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하여 제 가족을 거느리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부모가 활동하여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내 직업이나 사회활동에서 일할 만큼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는 시정과 인도주의와 관련된 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단지 내가 그 이후에도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다시 사랑에 빠질 기회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시야를 열어준 한 상냥한 숙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내가 역경에 처하기 전에 몰랐던 방법으로 삶을 의미하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통은 삶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나는 사업상의 일로 아칸소주 페이트 에트빌에 가서 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마침 그 호텔에 어느 고등학교 밴드 부원들이 함께 투숙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날씨가 추워서 밴드의 행진 연습을 호텔 실내에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듯합니다. 새벽 1시 30분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호텔에서 나와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4시께 길가에 차를 세우고 팔다리 운동을 하기 위해 내렸습니다. 아주 멋진 밤이었습니다. 하늘엔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고 저 아래 계곡에는 마을의 전등불들이 널려 있었으며
산꼭대기에는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호수에서는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생의 환희가 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나의 모든 감각이 밤의 아름다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 자신과 자연이 혼연일체로 융화되어서 율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내 기분은 새벽의 경험으로 고양된 그대로였으며 거의 하루 종일 상쾌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도 외출하여 자정까지 보냈으나 전혀 필요한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은 나의 정상적인 에너지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늦게라도 10년 전에 몰랐던 것을 알고 음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내가 여러분의 졸업식에서 행한 축사의 마지막 내용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글을 인용했습니다. 노년의 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등불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가서 당신의 손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등불보다 더 낫고 알려진 길보다 더 안전할 것이오. 이 글은 영국 작가 M. 루이스 해스킨스가 쓴 것을 국왕 조지 6세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에 즈음하여 대영 제국 시민들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낭송한 것인데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신념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도 바로 이런 신념이었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옷을 추레하게 입은 한 남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에 갔다. 그는 자녀가 14이나 되며 실직을 한 지가 넉 달이나 된다고 했다. 직업소개소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시내에 아파트가 2채, 해변에 3채, 교외에 집이 2채, 그리고 유럽에서 만든 스포츠카가 한 대 있습니다. 고 대답했다. 직원이 사뭇 놀란 표정으로 농담을 하고 계시는군요. 말했다. 여보, 농담을 시작한 것은 당신 아뇨? 실직자의 대답이었다. JDB. 짧은 글입니다. 내 친구는 2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한결같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한 번은 바지 하나를 샀는데 너무 길어서 누이들 보고 15cm쯤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모두들 거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누이 동생들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바지를 고쳐주었다.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30cm나 줄어져 있었다. 그러니 너무 짧아서 못 입을 수밖에. VB.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